우리 정치 한 달 앞을 내다봅니다. 월간 유인태. 감기 심하게 걸리신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아유 막 안녕하세요. 들어오시면서도 기침하시네요. 코감기가 좀. 아이고 온 것 조심하셔야 같아요. 돼요. 예. 여러분 요새 A형 독감 굉장히 유행이고 그냥 감기 걸린 분들도 지독해요. 아주 오래 갑니다. 예. 예, 단단히 감기 조심하시고 저 노약자분들은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예. 나는 노약자는 아니니까. 예. 청년이시죠. 아, 죄송합니다. 예. 청년이시죠. 예, 오늘 월간 신년이 되면은 뭐 보통 대통령 기자회견하고 여야 당 대표들 기자회견하고 이런 게 자연스러운 수순인데 이번에는 야당 대표가 먼저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어제 기자회견 화면 보기 전에 우선 한마디로 총평을 좀 주신다면? 뭐 그냥 할 얘기들을 했는데 뭐 정권 뭐 이번 선거의 의미라든가 또 뭐 공약도 좀 대안도 제시를 하고 했는데 제일 궁금해하는 그 선거제에 대해서 그것도 자기 그렇게 7번씩이나 약속을 한 거에 대해서 난 저렇게 그 미적거리는 것 자체가 그게 그 신뢰의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저건 사실 좌고우면할 사안이 아니잖아요. 선거제도. 그러니까 연동형 제도를 네. 위성 정당 없이 실시하겠다고 대선 공약했던 거 네. 공약 정도 했으면은 좌고우면하면 안 된다. 공약을 한 번도 한 게 아니고 대선 후보부터 해서 그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추인까지 받고 그걸 가지고 이제 또 이럴까 저럴까 자꾸 눈앞에 그 소위 소탐대실 할 확률이 큰데 하여튼 진짜 저거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근데 뭐 자꾸 전당원 투표 뭐 운운하던데 예. 원래 전당원 투표 간다는 게 제일 불길한 거예요. 최악으로 그동안 전당원 투표라는 걸 예. 흔히 뭐 당권은 뭐 당원에게 있고 하는 사람들이 예. 대개 원래 히틀러가 국민만 보고 간다고 그랬어요. 아, 그 히틀러 말이에요? 국민만 보고 가는 거? 그러니까 그게 독재가 항상 하는 소리가 국민만 보고 가고 이 대의제를 무시하고 예. 이게 당원 투표해가지고 그 못된 짓은 다 전당원 투표해가지고 했잖아요, 민주당이. 아, 근데 국민만 보고 간다는 말 자체는 죄가 아니잖아요. 그건 좋은 말이고 또 당원들의 그러니까 뜻을 받든다는 게 민주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건 아닌가요? 이용하죠, 그렇게. 지가 당원 투표라는 걸 가지고. 무슨 서울 부산 낼 때며 예. 뭐 당원 개정 뭐 할 때 곤란한 건 다 당원 투표에 맡겨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아, 지난번에 서울하고 부산시장 선거 재보궐 후보 낼 때 당원 투표했던 그때가 떠오르세요? 그때도 그렇고 또 있었죠. 몇 차례 당원 투표 해가지고 위성 정당 한번 만든 것도 그 당원 투표하지 않았나요? 같은 되게 천벌 받을 짓은 전부 당원 투표를 해가지고 하더라고요. 천벌 받을 짓이라고까지 보세요. 이번에 이 공약을 뒤집는 부분이. 그러면 이건 더 하죠. 그러고 부르마 이번에 이거를 또 뒤집으면 이제 무신분립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지난번에도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자발적으로 대표 연설에서 해놓고 또 부결 호소했잖아요. 이번에 또 이거 뒤집으면 이제 콩으로 매줄 쓴다고 해도 이재명 대표를 누가 믿겠어요. 더군다나 이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예. 그렇게 대표에 대한 불신이 강하면은 예. 이 총선 전망도 어두워지는 거죠. 아니 이게 지금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연동형 대신 병립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유가 현실적인 고려, 실리에 대한 부분. 뭐 윤석열 정권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는 표를 많이 받아야 하고 그러니까 의석을 많이 확보해야 하고 그러려면은 병립형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논리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선거가 어려워질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탐대실이라고 예. 비례 몇 개 예. 좀 자기가 좀 아는 사람 더 주고 싶어 하는데 지역구 선거에서 예. 참 민주당 꼴 보기 싫은데 하는 사람들이 꽤 많잖아요. 별로 저쪽은 찍기 싫고 저쪽은 못 이쪽 찍겠고. 저쪽 다 싫다 뭐 이런 사람들. 근데 이제 이것도 뒤집어 가지고 예. 해놓으면은 예.
그 지역 선거에서 어. 상당히 아마 손해를 볼 거예요. 아,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병립형으로 돌아가서 비례 몇 석은 더 얻을 수 있지만 예. 지역 선거에서 에서는 후보들한테 타격이 있을 거라는 꽤 있을 거예요. 말씀. 예, 예. 그러니까 실리적으로도 그럼 얻을 게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 실리적으로 그냥 불리하다고 보죠. 오히려 불리하다? 예, 예. 아, 아까 그 이재명 대표가 신뢰를 잃게 될 거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총선만이 문제입니까? 혹은 대선 가도에도 문제가 될 거라고 보세요? 저런 식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신뢰를 잃어버리면은 정치 생명이 끝나는 거죠. 뭐 그렇잖아요. 그 정도까지 예. 지금 엄중한 네. 문제로 보시는군요. 그러면은 그냥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권역별 비례제, 그러니까 권역을 나눠 가지고 하는 거. 권역이 뭐 병립이지 헛소리들 그만들 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저 원래 맨 처음에 이재명 대표 생각이었어요. 그 권역별 비례로 가고 싶어 하는 게. 근데 어쨌든 저거는 아니 다당제가 그 대통령 선거에 이기는 것보다 중요하다고까지 얘기를 해놓고 다당제가 그랬잖아요. 아니 그동안 어록을 보세요. 그 예. 7번에 걸쳐서 예. 그래놓고 저거를 이제 와서 병립이냐 뭐 연동이냐, 저기 번역이냐. 연동이냐 저거조차가 아우 저 세상에 저렇게 못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 그렇게까지 그 국민에게 공약을 해놓고 그걸 가지고 좌고 우면하는 것 자체가 아주 징그러워요. 예. 당연히 그렇게 연동으로 갔어야지. 그러니까 워낙 유인태 사무총장은 예전부터 국회가 양당제로 가면 양당제를 타파해야 한다. 이걸 워낙 주장하셨던 분이고 다당제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항상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강하게 비판이 나온다는 점 여러분 조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어제 그 기자회견에서도 선거제에 대한 입장이 나오길 바랬는데 그게 안 나온 부분 아쉽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제 기자회견 이야기로 다시 좀 돌아와서 이번 총선에 대한 포부도 밝혔는데 그 부분 잠깐 듣고 올까요? 목표는 일당이 되는 것이고 최대로 목표치를 올린다면 151석을 하는 것이다. 현재 민주당이 164석이죠. 근데 그보다는 좀 낮게 잡았지만 그래도 151석이면은 이게 과반 이상 가져가는 큰 승리입니다. 지금 판세로 보면 어떻게 151석 민주당 가능할까요? 요새들 뭐 이렇게 저녁에 술자리 가면은 네. 저거 가지고 자꾸 내기하자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요? 예, 벌써 70일 남았는데? 근데 전혀 저거는 전 앞으로가 문제지 지금으로선 점을 칠 수가 없어요. 없는데 딱 오늘 시점으로만 놓고 보면은 네. 저기 국민의힘 쪽이 조금 유리하다고 봐요. 저는 총선 전망이. 지금 민주당 원로가 나오셨는데 국민의힘이 유리하다고 하실 줄 몰랐어요. 저쪽은 차별화에 성공했잖아요. 차별화요? 어떤 차별화? 윤한 차별화에.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민주당이 오로지 믿었던 건 윤석열 그리고 그 영부인 두 사람만 있으면은 이건 무슨 아무리 개판을 쳐도 이번 총선은 이긴다 이제 이랬잖아요. 근데 저쪽에 비대위원장이 들었잖아요. 차별화를 대들었어요. 저기 차별화하는데 성공을 어느 정도 했잖아요. 이쪽은 전혀 뭐 신뢰가 많이 무너진 비호감도는 거의 윤석열 대통령하고 막상 막하였던 사람 얼굴로 그냥 선거를 치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만 딱 보자면 국민의힘이 해볼 만한 선거로 이제 흐름이 간 거죠. 근데 이제 저는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내공이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70일이라는 게 긴 시간이에요. 이제 뭐 벌써 보니까 뭐 이런저런 소소한 이제 실수들이 나오대요. 예를 들면 어떤 무슨 사직 뭘 가지고 뭐 저기 뭐 언론 중재위에 뭐 사직에서 그렇지 사직 구장은 아니다 야구 참 그러니까 보니까 예. 유치하게 나오는 게 이제 쌓일 거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이 정치권에 처음 들어오면 흠이 별로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그동안 따박따박 말대꾸나 잘했고 이제 그 국무위원답지 않은 그게 신선하게 비쳤는데 저 신선함이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실수가 나면 나오면은 저는
지금의 이미지는 아닐 거라고 보여지는데 하여튼 이 시점까지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점수를 많이 땄죠. 포인트를. 윤석열 아바타다. 이게 이제 민주당이 처음 예, 한동훈 다들, 위원장한테 어떤 명명했던 것인데 네. 거기선 벗어났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한동훈 표 국민의힘 같은 느낌으로 지금 이제 왔는데 여기에서 실수를 안 하느냐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말씀.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 예. 고만고만한데 이놈의 정치판에만 오래 있으면 다 썩은 놈이 돼버리는 거고 새로 들어오면 다 신선해 보이는데 좀 있으면 거기도 이제 다 냄새가 나기 시작할 거니까. 유인태 총장님도 오래 계셨잖아요 정치판에. 글쎄 그러니까 다 정치판에 오래 있으면 다 썩은 놈 취급받는 거예요. 국회가 그런 기관이 돼버려. 그런 기관이 됐어요. 그게 사람 썩히는 기관? 그럼 50하고 헌법이 지금 30한 5년이 돼가지 88년 예. 네 해서 그게 우리 정치가 그러니까 지금 저는 뭐 시대 정신이 뭐 운동권창에 뭐가 아니라 네. 정치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를 그래서 살리려면 어떻게 살리냐? 결국은 이놈의 양당제, 악마. 잘할 필요가 없어요. 서로 못하기 경쟁을 해왔잖아요. 지금 윤석열 정부하고 야당하고 네. 이재명 당대표도 해서는 못하기 경쟁만 해오고 네. 저쪽은 윤석열만 있으면 우리는 뭐 아무렇게 해도 돼. 저쪽은 또 이재명만 당대표로 얼굴만 있는 한은 우리는 뭐 개판을 쳐도 돼. 서로 이러면서 왔다. 이러고 온 거 아니에요 지금. 결국은 정치판의 변화가 큰 변화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이 양당제를 공고히 하는 것에 대해 항상 이제 문제 제기를 하셨던 분이 유인태 총장님이십니다. 지금 총선 전망하다가 얘기가 여기까지 흘러왔는데 그래서 지금으로 볼 때는 민주당이 151석 요원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뭐 요원 알 수가 없어요 이제 그리고 문제는 공천인데. 예. 뭐 이를테면 뭐 개딸들이 뭐 저쩌고 난리들 치는 게 결과적으로 그들이 되고 의정 활동 아주 잘해서 뭐 국민들에게 참 이미지도 좋고 한 현역들이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가면 그러면 뭐 더 엉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공천 결과를 봐야죠. 공천 결과를 봐야 된다. 지금 흘러가는 상황 일단 볼게요. 지금 흘러가는 상황을 보면 일단 비명계 의원과 비명계 뭐 당직자 이런 사람들이 대거 나갔어요. 제3지대로. 그렇게 되자 친명 대 친문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제 상징적인 인물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인데 임종석 전 비서실장, 노영민 전 실장 이런 분들 나가지 말아라. 윤석열 대통령 만든데 뭐 원죄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의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 친문 대 친명 갈등. 거기에도 도화선이 된 게 이현주 전 의원 복당 문제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전화를 해서 이현주 전 의원한테 복당을 권했다는 거예요. 물론 어제 정성호 의원이 내가 먼저 이재명 대표한테 이현주 전 의원 추천을 했다. 그래서 전화를 걸게 된 거다. 뭐 이렇게 해명했습니다만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동의를 했으니까 전화를 한 거겠죠. 이걸 두고 친문계의 반발이 아주 강합니다. 반문을 외치며 나갔던 이현주 전 의원을 지금 뭐 반윤의 여전사다 해서 이거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냐. 이게 외연 확장에 무슨 도움이 되는가 뭐 이런 지적인데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 19대 의원도 같이 했었고 이현주 의원은 그 민주당으로 2번 당선된 거 아니에요 광명에서. 그러더니 어느 날 저쪽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 자기가 몸담았던 민주당에 대해 침을 뱉어도 나가서 아니 뭐 반 문재인 그 문바들의 뭐 패권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주 태극기 부대 앞장선 의원처럼 처신을 했어요. 그 한번 그 당시에 다 기록이 있을 거니까 뭐 나가서 마이크 잡고 그 얘기를 한 게 그래가지고 뭐 저기 그 황교안 대표도 굉장히 아주 대접을 꽤 했었어요. 그래 뭐 이제 광명에서 2번 민주당으로 대놓고 그 부산에 그 당으로 나가서 떨어졌지만 근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니까. 그래도 좀 말 되는 소리를 해서 이제 원래 자당에서 쓴소리하면 좀 뜨니까 좀 방송에서 떴는데 그걸 또 이준석 대표하고 뭐 같이 이렇게 북 콘서트도 같이 한다 그래서 저건 그 사람이 좀 돼 가나 보다 이제 혼자 이렇게
봤더니 다시 일로 온다는 걸 보고 LA 속으로 딱 그 소리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LA 소리가 나왔습니까? 어떻게 일로 온다는 소리를 해요, 지가. 그리고 뭐 그쪽에서도 배지가 잘 보장이 안 되니까 이제 그러면 그럴 거면 왜 한 두어 달 전에 이준석하고 뭐 그렇게 북 콘서트를 같이 하고 이제 요란을 떨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으로 올 거면 사람이 저는 자기 정치 철학과 이런 게 있으면 항심이라는 게 있어야 돼. 항심. 늘 항상 유지하는 유지하는 그게 이제 일종의 뭐 자기 그 철학이고 철학이죠.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저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들은 그 항심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 인민군 쳐들어오면 인공기 제일 먼저 들고 뛰어나갔다가 일제 때는 일장기 제일 먼저 들고 갔다가 이러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유가 조금 지금 아니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 있었던 그런 일이니까. 사람도 있었다다다다. 뭐 있었다더라. 그 항심이 없으면 그렇다. 그렇죠. 이현주 전 의원이 그렇다니 그 얘기는 비유는 아니지만 아니고. 그렇게 또 여기를 할 때는 완전히 소위 말하는 이 민주당의 그 운동권 문화에 대해서도 뭐 완전히 좌파라고 해쌌고 뭐 온갖 그걸 비난을 다 했던 사람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문재인을 비판했기 때문에 지금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 상대당에 가서 이제 태극기 부대와 같이 활동했던 그 전력을 봤을 때는 민주당이 드릴 수 없다 지금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 말씀이신 거예요. 자기가 또 그런 항심이 있으면 올 생각을 말아야지.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그러니까 이 지도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강렬하게 비판하는 반윤 여전사 이 역할을 충실히 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뭐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고 이은주 의원이 정성호 의원 옛날에 친했어요. 저도 뭐 그 몇몇 의원들 뭐 전용 보면 그렇게 가깝게 지냈었으니까 정리가 있어서 여기서도 이제 뭔가 배지를 다시 다는 보장을 받으려고 지금 하겠죠. 그걸 이제 정성호 의원이 뭐 다리 좀 놓은 모양인데 아직 구체화된 거 없으니까 그 얘기 더 할 필요도 없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총선 밑그림 그리다가 총선 판세 분석하다가 여기까지 온 건데 만약 내일 당장 내일 당장 그럼 총선 치른다면은 어떻게 보세요? 뭐 글쎄 내일이라고 그러면 저는 지금 민주당이 좀 어려울 거라고 봐요. 민주당이 질 수도 있다고 보세요? 그럼요. 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아직은 공천 결과가 봐야 되는데 가령 이제 저쪽은 이제 얼마나 그 소위 용핵관인지 뭐 그 용산 출신들 뭐 하여튼 거기가 얼마나 결과적으로 공천을 받느냐. 예. 근데 그걸 얼마나 한동훈 위원장이 하느냐 달려 있고 이쪽은 이른바 그 자객이니 뭐니 하는 그 구역질 나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총선을 나오는 게 무슨 누구를 위해서 나오고 어쩌고 말 같지 않은 소리 하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이 대거 그 경선에서 뭐 이기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뭐 민주당이 폭삭 망할 수도 있는 것이고 결국 공천에 달려 공천에 달려 있다. 공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현재 판세로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잘하고 있다. 현재 전 포인트를 더 따고 있죠. 포인트를 더 따고 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제3지대로 우리가 눈을 좀 돌려봐야 되는데요. 제3지대. 사실은 양당제가 지긋지긋하다 하는 그 30-40%의 국민들이 공간을 내준 거예요. 제3지대한테. 너희들이 한번 해봐라. 근데 거기서 지금 빅텐트가 안 만들어지고 중텐트 2개로 약간 굳어가는 분위기란 말입니다. 어떻게 내다보세요? 뭐 굳어간다고까지 볼 아닌가요? 건 아니고 다들 처음 해보는 실험이니까 우선 뭐 이준석 대표도 저쪽에서 이제 잘못된 공천에 좀 반발하고 나오는 사람들을 좀 받아서 좀 몸집을 불리려고 하잖아요. 지금까지는 서로 상당히 우호적이에요. 이 적대적 공생 관계에 있는 양당제를 척결하자고 하는 공통의 목표가 있으니까. 그러고 그러려고 그러면 좀 덩치가 우리도 커야 한번 대항해 보니까 그러자고 하는데 서로 이렇게 몸집을 불리는 과정에서 미리 합치는 것보다는 좀 그 후에 상황을 보자는 게 다들 이게 처음 해보는 일이 돼가지고 완전히 뭐 저는 이렇게 빅텐트가 끝났다도 아니고
꼭 된다고 볼 수도 없고 이제 그 음. 몸집이 불리면 불린 사람들의 구성원들의 다수 의견을 쫓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하. 그러니까 만약 중텐트로 두 개로 굳어질 수도 있고 그럴 빅텐트가 수도 될 수도 있죠. 있고 예. 지금은 가능성이 다 열려 있단 말씀이신데 예. 유리하기로 치면 그러니까 선거에서 공동의 목표를 세우고 의석수를 많이 확보하는 걸 승리한다라는 전제하에 그게 승리라는 전제하에 유리하게 가려면 승리하려면 빅텐트가 낫습니까? 낫긴 낫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처음 있어 본 일이라 사실은 잘 판단이 안 서요. 이 아. 처음에는 이게 될까? 어떻게 어허. 서로 그동안 너무 정치 다른 길을 철학과 이게 걸었으니까. 다르던 사람이 네. 하나로 그 대통령 선거에서 뭐 DJP 연합 같은 건 음. 연합 정치였으니까 그쵸. 되는데 이걸 당을 이건 같이 한다는 합당이니까. 게그 아우 기침이 예. 많으세요. 예. 네. 당을 같이 한다는 건 실험이죠. 예, 실험이죠. 완전 처음. 다른 길을 예, 걷던 예, 진영에서 같이 당을 하는 건 정말 실험이죠. 예. 연대를 넘어서는 거니까 예.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건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전망입니다. 그냥 이건 예.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전망으로 봤을 때는 빅텐트가 되긴 되겠습니까? 아직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있다고 봐야죠. 예. 아, 근데 이낙연 대표하고 이준석 대표가 감정의 골이 좀 지금 깊어진 건 아니에요? 뭐 그렇지. 개항을 나가라, 뭐. 뭐 어디 나가라 어쩌고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면서 아니 근데 뭐 그렇진 않다고 그래요. 그래요? 예. 아 그렇게 듣고 예, 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3지대의 이제 빅텐트 가능성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사실은 제3지대로 갈 줄 알았는데 멈춰선 분도 지금 관심의 대상이죠. 바로 유승민 전 의원. 예. 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의힘으로 그냥 남겠다. 그리고 공천 신청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한 후에 막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와요. 이미 한동훈 위원장하고 뭐 얘기가 끝난 거 아니냐. 아주 험지에 나간다고 했다. 그게 안민석 의원의 오산이다. 뭐 별 이야기가 나오고 또 유승민 의원 측의 이야기를 전한 보도를 보면 그런 얘기 도는 걸 또 기분 나빠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어떻게 보세요? 글쎄 뭐 본인의 결단이지만 한번 이 탄핵 후에 제3정당을 한번 했다가 했었죠. 뭐 사람들 차근차근 또 떨어져서 친정으로 가버리고 네. 그 마지막에 이제 합쳤잖아요. 예. 그 한번 그 제3정당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그 축구 배고픈가 그걸 한번 적어 봤는데 이 지금은 또 자기가 뭐 그렇게 나선다고 주역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준석이가 더 떴잖아요. 예, 더 주역이 돼 버렸잖아요. 이제 예, 그래 거기 뭐 이제 그 뒷방 늙은이처럼 가서 거기 참여하면은 이제는 뒷방 늙은이가 돼. 이 젊은 사람들이 그 뭐 천하 용인이 앞면에서니까 그러니까 주연급이 되는 네, 거고 네. 뭐 그러느니 본인도 아직은 한 번 더 내 시대가 완전히 갔다고 생각은 안 할 터이니까 물론이죠. 그러면 이번에 거기 한번 남아서 그 뭐 옛날에 그 억울하게 쓴 그 배신자 누명? 이것도 한번 좀 벗고 뭐 그런 계기로 한번 삼아보고 싶은 생각은 있었겠죠. 그거야 뭐 본인의 그 결단인 거니까 뭐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는 아닌 거죠. 그렇죠. 유승민 전 의원의 생각이 있었겠죠. 그래서 네. 어쨌든 이제 잔류를 결정했습니다. 거기까지만 우리가 아는 거예요. 네. 그 다음은 몰라요. 다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이 총선을 치르는 지도부의 생각은 어떨까인데 유승민 전 의원 생각과는 별개로 지도부는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을 보면서 뭔가 활용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러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아니야 하여간에 총선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이거는 하여튼 용산하고 한동훈하고는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는 저 미워서 저거 안 받았으면 그러니까 그 경기도 맞아요. 나온다고 할 때도 그랬는데 김은혜 이제 후보로. 지금은 반용산일수록 다 중도 확장에 도움이 되는 아하. 거니까. 예. 한동훈 위원장은 분명히 쓰고 싶을 것이고 그러- 활용을 그러- 하고 그러- 싶을 그러- 것이고 그러지 않겠어요? 예, 유승민 카드를 예. 용산에서 태클을 걸 수도 있다. 근데 뭐 이미 좀 말빨이 이제 많이 떨어져 가지고 용산의 말빨이 그렇잖아요. 이번에 한 방 맞았잖아요. 한 방 맞은 거예요, 대통령이? 맞았죠, 이번에. 뭐 고발까지 했더만 사퇴를 내가 거절했다.
그걸 밝히면서 한 방 맞은 거 아니에요? 아하, 그래서 결국 한동훈 위원장 뜻대로 갈 것이다라고 보시는 건 공천은 그렇게 또 뭐 그 뜻대로만 될지 안 될지 두고 모르는데 봐야지만. 하여튼 뭐 밀당이 꽤 있겠죠 앞으로.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총선은 이제 69일 남겨두고 오늘 총선판 쭉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윤태 총장이 건강 주의하시고요. 예. 아우 기침이 너무 뭐를 깊어지셔가지고 그저께 되는 거는 축구 때문에 하룻밤을 잠을 자고 했더니 그래가지고 주무셔야 돼요. 지금 축구 때문에 아, 밤새실 그- 때가 그-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건 물론 청년이시지만 그날은 그랬잖아요 그 판이. 마스크 꼭 끼고 예. 다니시고 고맙습니다. 예. 월간 유인태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